친정엔 500만 원 명품 가방, 나에게는 10만 원.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날 똑같이 돌려줬죠. 10만 원 딱 넣어서요. 친정엔 3천만 원, 시댁엔 3만 원.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이 차별의 거울 앞에서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이건 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게 바로 도리 아닙니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오늘 저녁에 들른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들이 좋아하는 깻잎전,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칼질 한 번 하는 게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좀 챙겨주려나?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버이날이니까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왔니? 배고팠지? 어서 앉아라. 저는 얼른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어머니, 이거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버이날이라 조금 준비했어요. 아이고,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런 걸 또?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조금 설렜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나중에 혼자 볼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그렇게 말하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출근 일찍 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효녀네. 친정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사드렸다며? 그러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고 5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렸다며. 내가 며느리 친구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 시어머니한테는 10만 원. 친정 어머니한테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친정 어머니도 소중하지. 겉으로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늘 혼자였어요. 10년 넘게 병간호를 하면서도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보태줬고요. 우리 며느리는 착해.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과 500만 원. 그 차이가 저를 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어버이날 10만 원. 그 아래 또 한 줄.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돌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이치 아닙니까?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받은 만큼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냥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전엔 못 봤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친정 어머니 댁에 가야 해서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그러거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쓰렸어요. 지난주에도 친정, 지지난주에도 친정. 저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더군요. 친정 어머니도 보고 싶으시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나는 안 보고 싶으신가?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당분간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편찮으시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여기저기 불편하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해 72입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밤마다 잠도 잘 안 와요. 하지만 제 아픔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그래, 잘 모시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군데군데 검버섯이 낀 손. 나도 늙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또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자네 며느리? 참 대단하던데. 친정 어머니 한약 지어드린다며? 한약이요? 응. 300만 원짜리 보약이래?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10만 원짜리 영양제도 안 사주던데.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한약. 저도 지난 겨울에 감기가 심해서 한약을 지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가격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한테는 망설임 없이 300만 원을 쓰더군요. 그래, 친정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한약 300만 원.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운함은 죄가 아니야. 그동안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속 좁아? 나이 들면서 예민해지는 건가? 스스로를 그렇게 탓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감정은 정당했어요. 10만 원과 500만 원. 한 달에 한 번과 일주일에 한 번.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내년엔 꼭 어머니 댁에서 보낼게요. 그래, 그러거라. 저는 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명절 아침 저는 혼자 간단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오후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 웃음 속에 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이웃집 할머니가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혼자 계실까? 봐. 송편 좀 싸왔어. 고맙습니다. 저는 떡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추석 혼자.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자.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서운한 내색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제는 받은 만큼만 주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형식적인 효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형식적으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받았다면 1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보러 온다면 저도 그만큼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명절 밤의 달은 유독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시간이 온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떨어진 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그래, 어쩐 일이냐? 아, 회사 근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외롭냐고요?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이 혼자라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로운 겁니다. 괜찮다. 익숙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처가 식구들 다 모여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칠순이라서요. 그래? 그럼 잘 챙겨드려라. 네,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요. 아들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5만 원짜리 코스. 제 생일은 작년에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말이죠. 그래, 잘 다녀와라. 어머니도 생신 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생신 때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제 생일은 2달 뒤였습니다. 2달 뒤면 기억이나 할까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또 수첩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칠순 1인당 15만 원 코스 외식.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복지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자네 며느리 정말 효녀야. 친정에 공기청정기랑 안마의자 사드렸다며? 네, 응.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집 안 다 바꿨대. 우리 집은 에어컨도 10년 넘은 건데. 할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저희 집 에어컨은 여름에 틀면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수리를 할까 생각했지만 아들한테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더운 날은 선풍기를 틀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한테
공기청정기에 안마의자까지 사드렸다고요. 3천만 원을요. 그래, 효녀네. 참 기특해.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도 넘었죠. 소파도 해지고 냉장고도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엔 망설임 없이 3천만 원을 쓰더군요. 나는 투명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죠? 아니, 앉았다. 다음 주 일요일에 잠깐 들를게요. 와이프가 친정 갔다 오는 길에 들르자고 해서요. 그래, 그러거라. 친정 갔다 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가는 길도 아니고 오는 길에 잠깐 들르는 곳.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손에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저는 바구니를 받아 식탁에 놓았어요. 마트에서 파는 3만 원짜리 과일 세트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엄마가 반찬 많이 싸주셔서 나눠드릴게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이었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고맙구나. 저는 반찬을 받아 냉장고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은 늘 어머니, 저희 집 냉장고 작아서요라며 사양하더니 친정 어머니 반찬은 제게까지 나눠주는군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온 지 30분도 안 됐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만 원짜리 과일, 3천만 원짜리 안마의자.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밤이 되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방문 과일 바구니 3만 원, 머문 시간 30분.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시댁은 부담, 친정은 효도. 이웃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은 부담, 친정은 효도. 며느리에게 저는 부담이었던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 형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내 서운함은 이기심이 되는 거지? 저는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늘 제 감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감정도 소중합니다. 제 마음도 중요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받은 만큼 나도 그렇게 하자. 이제 준비할 시간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그날을 위해서요.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얼어버린 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잠깐 들렀다 가도 될까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들르거라.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준비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집에 가져갈 반찬, 과일까지 정성껏 챙겼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주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김치와 밥만 꺼냈어요. 찌개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전도 부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어서 와. 앉아라. 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내왔어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도장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 회사 서류인데요. 그래. 저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며느리는 잠깐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반찬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예전엔 늘 들를 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싸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온 지 10분, 도장 찍으러 온 10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며느리는 저한테 10분을 줬습니다. 그럼 저도 10분만 주면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저도 빈손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저녁 때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새 며느리들은 친정만 챙기더라고.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 명절 때마다 친정 가고. 그래도 어쩌겠어. 시대가 변했잖아.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받은 만큼만 줘.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받은 만큼만 주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호구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진짜 공평한 거죠. 할머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 빈손, 머문 시간 10분, 도장만 받으러 옴.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번엔 나도 10분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좀 이상하시다는데요? 이상하다니? 아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예전처럼 음식도 안 챙겨주시고 차갑게 대하신다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내가 물어볼게.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했니? 네, 어버이날에 10만 원 줬지.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러 오고, 올 때도 30분 있다 가고, 오늘은 10분 있다 갔어. 어머니, 근데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했니? 500만 원짜리 가방, 300만 원짜리 한약, 3천만 원짜리 가전제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명절마다 처가에서 지내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한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서운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동안 참았던 거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나쁜 거라면 너희가 한 것도 나쁜 거 아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 하지 마. 그냥 이제부터라도 공평하게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가운 식탁.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받은 만큼만 차리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진짜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오래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뭘 했었죠? 용돈으로 50만 원을 줬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며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아갔죠. 그리고 그의 어버이날에 제가 받은 건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새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10,000원짜리 10장을 넣었습니다. 10만 원. 제가 어버이날에 받은 금액 그대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일이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도리니까요. 며느리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지만 꼭 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생일이라며 축하하러 왔다.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고급 커피 머신, 벽에 걸린 큰 TV, 현관에 놓인 명품 가방. 다 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생일인데 뭐라도 줘야지.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10,000원짜리 10장이 보였을 겁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10만 원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긴 왜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받은 만큼이요? 그래. 너 나한테 어버이날에 10만 원 줬잖아. 그래서 나도 내 생일에 10만 원 주는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작년에 친정 어머니 생신 때 5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렸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한약도 300만 원짜리로 지어드렸고 집에 가전제품도 3천만 원어치 사드렸지. 어머니, 근데 나한테는 어버이날에 10만 원, 명절 때는 과일 바구니 3만 원, 집에 올 때는 30분 있다가 가고.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봉투와 함께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이것도 읽어봐.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지. 며느리는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알면 돼. 시댁도 친정이랑 똑같은 부모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알 거야. 며느리한테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를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제 끝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일 겁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한 걸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 생일 10만 원, 메모 한 장.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줬다. 이제 며느리의 선택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 변하기는 할지, 그걸 지켜볼 시간이 온 겁니다.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건넨 뒤로 며칠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가 얼마나 차별했는지 처음 마주했을 테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10만 원 봉투 보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대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가 서운해하는 거. 네,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쌓이는 거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운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가 올까요? 진짜 변화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 가득 짐을 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운 것 같았어요. 들어오너라. 며느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짐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거요. 제가 장 봐왔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저는 짐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급 한우, 생선. 다 비싼 것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니?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앉아라. 며느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10만 원 받고 기분이 어땠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왜?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10만 원이 이렇게 작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밤에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제가 아니라 제 시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시어머니를 대했던 모습이 거울처럼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게 바로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거잖아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차별했는지.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만약 제 남동생 며느리가 저희 엄마한테 10만 원만 주고 자기 친정엔 500만 원씩 쓴다면 전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전 그걸 어머니한테 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하는 건 쉬워. 진짜 어려운 건 바꾸는 거야. 네, 어머니. 전 바뀔 거예요. 꼭 바뀔게요.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댁에 자주 올게요. 친정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똑같이 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양쪽 부모님 다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 핑계였어요. 친정은 편하고 시댁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고맙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오늘부터야.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으로는 안 돼.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똑같이 해야 진짜 변한 거지.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너 요리할 줄 알았니? 잘하진 못하지만 엄마한테 배웠어요.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만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니,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저는 숟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고 싶어요.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싶어요. 그동안 친정 어머니하고만 외식했잖아요. 이제는 어머니하고도 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래. 그럼 가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 청소까지 했어요.
어머니, 청소기 어디 있어요? 아, 그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조금만 더요.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하고 있구나. 10만 원 봉투 하나가 거울이 된 겁니다. 며느리가 자기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한 거죠. 해가 지기 전에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깨끗해진 집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 방문 장바옴, 점심 요리, 청소, 진심이 보임.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거울이 비춘 진실, 변화의 시작. 저는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 게 복수가 아니라 거울이 된 겁니다. 며느리가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의 감동이 1년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과일, 반찬,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까지 들고 왔죠.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잡채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예전처럼 30분 있다 가는 게 아니었어요. 2~3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머니, 요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고 싶어요. 백화점? 네, 어머니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괜찮아. 입을 옷 있어. 어머니, 제발 가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 날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저를 여성복 매장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코트였습니다. 너무 비싸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탈의실로 안내했어요. 코트를 입어봤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이거 살게요. 안 돼. 너무 비싸. 어머니,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친정 엄마한테만 사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머니한테도 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 며느리는 코트뿐만 아니라 니트, 바지까지 사줬습니다. 몇백만 원을 썼을 겁니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가요. 며느리는 백화점 최고층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는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모시는 날이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받은 10만 원 봉투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왜?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봉투가 저한테는 경종이에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내가 변하고 있잖니? 네, 어머니. 전 정말 변할 거예요. 평생 잘할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친정 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내가? 친정에? 네. 그리고 엄마도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말로 며느리네 친정집에 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사돈 어르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요새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다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더니 요즘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계속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딸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 잘 봐주세요. 아닙니다. 며느리가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변할 기회를 주셔서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10만 원 받았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화도 났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내가 어머니한테 한 거구나. 며느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정말 못난 사람으로 보였어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제가 시어머니였으면 정말 서러웠을 것 같았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 10만 원 봉투를요. 그게 저를 바꿨어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명절은 돌아가면서 보내요. 이번엔 시댁, 다음엔 친정, 공평하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뵈러 올게요. 친정 가는 횟수만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도리가 뭔지, 가족이 뭔지, 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야.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진심. 오늘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준 게 아니라 거울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변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봤고 부끄러워했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고 명절은 돌아가며 보냈어요.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댁을 더 챙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예약했어요. 온천. 네. 어머니 허리 아프시잖아요. 온천 가면 좋대요.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이틀 동안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이서만요. 여행을 다녀오면서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의 어려움, 아이들 키우는 고민까지. 며느리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사실 결혼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시댁 적응도 어렵고 남편이랑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친정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거기만 제 편인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시댁도 제 가족인데 차별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네, 어머니.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73이 되는 해였어요. 생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카네이션이 가득 담긴 꽃다발이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은 제 옆에 앉아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생신상 차린다고 어제 밤새 연습했어요. 그래? 응, 갈비찜이랑 잡채랑 전도 부치고.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 거 다 만들겠대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심지어 미역국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밥그릇을 제 앞에 놓았어요. 고맙다.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떠들고 아들이 웃고 며느리가 제 반찬을 챙겨줬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작년에 친정 어머니한테 드렸던 금액이랑 똑같아요.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평하게 할 거예요. 친정 어머니한테 하는 만큼 어머니한테도 할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10만 원 주셨을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저를 바꿨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10만 원 봉투 아직도 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잊지 않으려고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생일날 함께 준 그 메모지였어요. 도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지. 며느리는 그 메모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말이 맞아요. 전 돈만 생각했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로.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한 건 저예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펼치는 수첩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받은 만큼의 도리를 깨달았다. 며느리도 나도.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10만 원을 건넸을 때 복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울이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울. 그리고 며느리는 그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10만 원을 봉투에 넣으며 떨리던 손.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나이 들면 참아야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일방적으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진짜 도리입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압니다. 시댁도 친정만큼 소중하다는 걸, 마음을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걸, 도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에요. 예전엔 혼자 보며 외로워했던 달인데 이제는 따뜻합니다. 다음 주면 며느리가 또 올 겁니다. 손주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예요. 진짜 가족처럼요. 10만 원. 그 작은 봉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 분노가 아닌 깨달음, 그리고 받은 만큼의 도리.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차별한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받은 만큼 돌려주세요. 그게 거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거울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겁니다. 도리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도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읽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사랑한다. 조심히 와라. 이제 저는 압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는 걸요.